윤석열 정부에게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인지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 사령관이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반도 관련 이상 징후는 미국의 반응을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는 대부분 보도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도가 되었다 해도 발언의 본질이 왜곡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6년, 2017년에 북한과 전쟁을 준비했던 미국이지만 전작권도 없었던 대한민국 실상에서 국내에 그런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궁금TV에서 오랜만에 국방과 외교 관련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미국 군사전략과 정책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며 미국 정책의 여러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 중 한 곳인 CSIS. 전현직 장성들과 외교관들이 다수 포진된 연구기관입니다. 외교관이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본국의 의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필립 골드버그가 자신이 주재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백악관의 의향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는 CSIS와 대담해서 최근 남북한에서 벌어지는 기구를 통한 신경전을 말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줄여야 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가 말의 핵심입니다. 북한이 보내오는 보복성 오물풍선. 북한의 보복성 오물풍선을 야기한 탈북단체가 한국에서 날려보내는 전단지 풍선기구. 필립 골드버그는 둘 다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지는 소수의 탈북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대북 전단지 발송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일과 탈북 단체 그들의 작은 이익이 맞아 떨어져서 발생한 일이며 그 대가로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성을 감당해줘야 합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반대하면 빨갱이 소리 들을까 염려하면서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숙명인 것처럼 감당하고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흉악한 범죄자의 실상을 알려도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는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미국에선 대북 전단을 막지 말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합니다. 적당한 남북 간의 갈등은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을 계몽하기 위한 정보의 유입이라고 말합니다. 남북한이 교류하고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을 때 북한 주민에 전달된 한국의 실제 정보가 많았고 북한의 실상을 바깥 세상과 비교해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탈북민이 가장 많았던 시기도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교류하던 시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낮을 때 북한 정권도 정보 유입에 느슨해진다는 방증입니다. 대북 전단지 제작 발송과 관련된 비용은 미국 CIA에서 지원하는 미국 내 인권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단체가 날려보내는 횟수와 수량을 통보하면 풍선 하나당 횟수 1회당 정산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전 중인 국가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면 거짓 평화라고 강변하면서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는 제거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을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작권도 미국에 있고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주한미군이 있는데 북한이 뭘 어쩌겠어 하는 자국의 안위를 외세에 의존하는 덜 떨어진 사대안보주의가 대가리 안에 가득 차서 똥오줌 분간 못하는 부작용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날려보내면서 대응하고 한국은 확성기까지 가동하기로 하자 미국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확전하는 모습에서 미국은 적절한 통제도 제어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전쟁 범죄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지만 말을 안 듣는다고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에 우려하는 것이 아마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타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이 주재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자국 정부의 의견을 에둘러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본국 정책과 다른 입장 표명이라면 백악관이 즉시 나서서 정정했을 것입니다. 필립 골드버그는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발언에서 방점은 표현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적정 수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둔 중인 주한미군과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 안위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살상무기가 동원되진 않았지만 휴전 상태인 타국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 상태로 본다면 주한미군과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관계가 남북한 다음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 미국입니다. 적당한 군사적 긴장감 유지와 남북한 당국 간의 갈등은 분명 미국의 이익이 되고 미국은 정략적으로 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휴전 중인 국가에서 적정한 선을 넘었을 때 그 다음은 살상무기가 동원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남북한에서 이런 상황을 원하는 나라는 일본 빼고는 없습니다. 달아나고 싶어도 한국은 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이며 참전하기 싫어도 주한미군 28,500명은 참전해야 하고 북한의 제일 타격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미국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리스크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도 하지만 전쟁 발발 시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참전할 수밖에 없는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필립 골드버그와 비슷한 발언을 폴 러케모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도 했다고 합니다. 붕짜라 붕짜 신원식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우려를 표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폴 러케모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신원식 장관을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우려를 표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국방부는 확성기 관련 사항은 러케모라 사령관이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바도 없고 더구나 동맹국의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에 연합사령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상한 점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작전 통제는 평시든 전시든 백악관을 통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미군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군대는 평시에는 한국정부 국방장관을 통해 작전 통제를 받습니다. 군사작전 체제가 전시로 격상되면 한국정부와 국방장관은 작전 통제권을 상실하고 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에 귀속됩니다. 그런 이유로 전시작전권을 반환받는 것이 주권 국가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동맹국의 상급자라는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 사령관인 폴 러케모라에게 신원식은 주둔국의 국방장관일 뿐 상급자가 아닙니다. 평시에는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관계이고 전시에는 오히려 명령권을 가진 위치가 됩니다.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같은 목소리로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이 미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 대사가 동시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과 언론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윤석열에게 한국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지전이라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일반 폰을 쓰는 윤석열 정부를 감안하면 이런 첩보가 미국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냈고 백악관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반박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 대사나 유엔군 사령관이나 동시에 움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의심, 도청이나 감청을 통한 첩보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설할 수는 없고 메시지를 보내 정부에 국민에 경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같은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나설 리가 없으니까요. 미국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군사적으로도 얘기하고 외교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긴장을 높일까요? 아니면 미국 말을 듣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을 철회할까요? 자신의 지위 유지나 안위가 중요한 권력자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멸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한 번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